프리미어리그가 종료되면서 강등팀이 정해졌죠. 레스터시티, 리즈, 사우스햄튼 이 세 팀이 강등이 됐는데 프리미어리그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이 프리미어리그가 워낙에 돈이 많은 리그다 보니까 강등을 당하는 팀들에도 좋은 선수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을 당하는 팀들이 그 다음 시즌에 굉장히 스쿼드가 많이 바뀔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챔피언십으로 내려갈 때 많은 팀들에서 이 팀들의 선수들을 노리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강등당한 팀들을 보면요, 구단 운영을 잘 못하는 팀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 레스터시티가 엄청나게 위험해졌는데 어떤 게 있냐? 레스터시티가 지난 시즌 영입은 없는데 재계약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십으로 떨어지는 와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선수 이탈도 많겠죠? 근데 이 계약 기간이 끝나는 선수들의 면면이 화려합니다. 틸레망스, 아마티, 쇠윤지, 맨디, 에반스, 그리고 뭐 페레스, 이 선수들은 다음 달까지가 계약 기간이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챔피언십으로 떨어지면서 동시에 FA로 풀리게 되는 선수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은디디, 이에나초, 뭐 제이미 바디, 메디슨 이런 선수들도 내년까지가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레스터시티가 정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팀들이 이 좋은 자원들이 계약 기간이 다음 달이면 끝나고 그리고 내년이면 끝나니까 아마 많이들 노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우스햄튼, 리즈 그리고 레스터시티 요 세 팀에서 프리미어리그 팀들 혹은 여러 빅리그에 있는 클럽들이 노릴 만한 자원들이 누가 있을까,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골키퍼는 그렇게 좋은 매물이 없습니다. 이번 시즌에 사우스햄튼, 리즈, 레스터시티의 공통점이 뭐냐면 실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팀들이 고정된 골키퍼가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우스햄튼은 원래는 바주누가 주전 골키퍼였잖아요. 그런데 실점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선발 자리를 뺏겼고요. 리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멜리에 골키퍼가 원래는 선발이었는데 멜리에가 실점이 너무 많아서 점점 더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주전 자리를 뺏겼습니다. 레스터시티도 마찬가지로 데니 워드가 원래는 주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데니 워드가 마지막에는 주전 자리에서 좀 내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팀들이 골키퍼의 컨디션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팀들이고, 물론 멜리의 골키퍼 정도는 워낙에 선방 능력에는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다 보니까 멜리의 골키퍼 정도는 데려갈 만하지만 이 나머지 골키퍼들은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진 않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비 라인부터 이제 진짜입니다. 수비 라인 보시면 일단 사우스햄튼 좋은 선수가 애초에 많아요. 벨라코체프, 이 선수는 정말 활동 반경도 넓고 그리고 피지컬도 좋고 굉장히 좋은 수비수고요. 독일 국가대표팀에서도 지난 시즌에 뽑히기 시작했어요.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심지어 2001년생입니다. 어린 선수예요. 그리고 이 히트맨만 봐도 이 선수가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하프라인 넘어서까지 압박도 하고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물론 약간 다듬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벨라코체프 정도면 빅리그에 있는 클럽들이 분명히 데려가 볼 만한 자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리브라멘토도 매우 좋은 자원이죠. 물론 리브라멘토가 지난 시즌에 큰 부상을 한번 당하긴 했지만 리브라멘토가 공격력도 좋고요. 워낙에 잠재력이 높고 공격적인 측면에 강점이 있는 풀백이라서, 물론 최근에는 첼시가 이 제임스가 부상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리브라멘토의 바이백, 원래 첼시에서 온 선수거든요. 그런데 올 때 바이백 조항을 넣어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가 바이백 조항을 발동시켜서 리브라멘토를 다시 데려올 예정이다, 이런 기사도 나고 있긴 한데, 만약에 첼시가 데려가지 않는다면 리브라멘토도 분명히 많은 클럽들에서 노려볼 만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카이러 커피터스, 이 선수도 워낙에 괜찮은 선수죠. 카이러 커피터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오른쪽 왼쪽 어떤 자리에서든 다 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서 둘 다 준수한 활약을 펼쳐요. 그렇다는 뜻은 풀백의 보강이 필요한 팀들에게는 카이러 커피터스가 어떤 자리든 소화할 수 있으니까 매우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선수가 특히나 지난 시즌부터 그 하세니틀 감독 체제에서 전방 압박도 잘하고 볼을 가졌을 때 빌드업 과정에서 볼을 소유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이러 커피터스는, 그래서 이 카이러 커피터스도
사우스햄튼에서 아마 챔피언십에 갔을 때 많은 팀들이 노릴 만한 자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살리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 살리수가 약간 민첩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살리수 같은 경우도 매우 준수한 센터백이고, 우리가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를 못 따라가는 그런 장면이 이제 우리의 뇌리에 좀 박혀 있어서 살리수가 느린 센터백이다 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살리수가 하센이틀 감독 체제에서 라인을 끌어올리는 축구에 뒷공간을 잘 커버해줬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도 정말 넓은 히트맵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왼발이에요. 매우 또 유니크한 이 왼발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살리수가 가장 큰 장점은 이 선수의 제공권이 되게 좋아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세트피스 과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살리수도 분명히 좋은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리즈를 보면 리즈에는 좋은 선수가 몇 명 있는데, 특히나 요 베버, 이 선수가 이번 시즌 굉장히 쏠쏠한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베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 리즈로 건너왔어요. 근데 이 선수가 왼발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 선수가 중앙 수비수 플러스 왼쪽 풀백도 뛸 수 있을 만큼 기동력도 좋고 커버하는 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즈 자체가 워낙에 이 멀티성을 가진 선수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왼쪽 풀백도 뛰고 중앙 수비수 뛰고, 예를 들면 아일링처럼 풀백도 뛰고 미드필더도 뛰고 어쩔 때는 중앙 수비수도 뛰고, 이렇게 멀티성이 있는 선수들을 좋아했는데 그 컨셉에 굉장히 맞는 선수였고, 그리고 이번 시즌 리즈의 수비 라인이 불안할 때 이 선수가 겨울 이적 시장에 건너와서 분명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결국에는 리즈가 강등당했지만 그래도 꽤나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잠재력이 그래도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나이도 아직 젊어요. 98년생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도 있는 선수고, 물론 이 선수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리즈로 건너왔기 때문에 반시즌 만에 팀을 떠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선수 또한 빅클럽에서 노릴 만한 센터백이다. 그리고 리즈에서 또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요 아일링이죠. 요 아일링도 이 선수가 이제 나이는 91년생 꽤나 있지만 이 선수의 장점은 멀티성입니다. 오른쪽 풀백, 왼쪽 풀백, 중앙 수비수, 중앙 미드필더 여러 위치에서 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리즈의 축구가 한때 그 비엘사 감독 체제에서 좋은 축구를 보여줄 때 이 아일링을 활용해서 오른쪽, 왼쪽, 중앙 수비수, 미드필더 모든 포지션을 멀티적으로 소화하면서 팀의 경기 운영에 꽤나 큰 도움이 됐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선수가 주전급 자원으로 갈 수도 있는 팀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중위권 이상의 팀들은 이 선수를 백업 자원으로 영입하면서 여러 가지 멀티 포지션을 소화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역할로 이 선수를 데려올 수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레스터 시티를 보면요, 레스터 시티에 아주 좋은 선수들이 많죠. 일단 아마티, 일단 세윤지. 이 세윤지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끝나고 FA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는 이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합의에 근접했다, 거의 갈 것 같은 지금 분위기라서 이 선수는 이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른 클럽에서 노릴 만한 선수는 당연히 이 세윤지의 대체자로 데려온 파스. 이 파스가 약간 그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다비드 루이스를 연상시키는 플레이들을 꽤나 많이 하는데, 이 선수의 히트맵을 보세요. 히트맵 자체가 엄청 넓습니다. 이 선수가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공간을 커버를 잘하는 선수고요. 다만 여기서 단점은 이 선수가 워낙에 뛰어나가는 수비를 잘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정말 다비드 루이스처럼 뒷공간 커버를 약간 놓치는 그런 장면도 좀 나오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의 장단점은 좀 분명한데, 이 선수가 아직 어린 선수고, 그리고 분명히 이번 시즌에 프리미어리그로 건너와서 공간을 커버하는 능력에는 그래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파스 같은 경우도 아마 빅리그에 있는 팀들이 많이 노릴 만한 선수다. 그리고 아마티 또한 준수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라서, 이 아마티가 우리 월드컵에서 가나 국가대표팀으로 만났던 선수죠. 이 아마티 또한 꽤나 준수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할 만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를 뭐 주전급 자원으로 데려갈 수 있는 팀들도 있겠지만 백업 수비수로 데려가는 것도 꽤나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왼쪽 풀백인 카스티뉴, 사실 카스티뉴도 챔피언십에서 뛰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풀백이죠. 이 선수가 아탈란타에 있을 때는 정말 오른쪽 전 지역을 커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우 좋은 기동력을 보여줬거든요. 심지어 왼쪽 풀백도 뛸 수가 있어요, 가끔 가다간. 그리고 아직 나이도 젊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 카스티뉴 같은 경우도 오른쪽 풀백이 필요한 팀에게는 매우 좋은 자원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페레이라나 저스틴 이 선수들도 있는데 이 선수들은 부상이 좀 잦은 선수들이라서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실력은 출중한 선수들이다. 특히나 이 저스틴 같은 경우는 젊기도 하고요. 이 선수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도 한 번 뽑혔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 선수가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고 뛸 수가 있고, 분명히 이 선수도 최근에 부상이 조금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기동력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오버래핑을 했을 때 공격을 풀어나가는 플레이에 가담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선수예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주전급 자원으로 데려갈 만한 선수다. 그리고 미드필더 자원들을 살펴보면 미드필더 자원들은 수비적인 선수들과 중원에서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선수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우스햄튼은 이 라비아라는 선수가 있죠. 이 라비아가 맨시티 유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선수가 볼을 다루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이번 시즌 사우스햄튼의 경기를 보면 언제든 눈에 띄는 선수거든요. 볼을 다루는 능력이 사우스햄튼에서는 아예 좀 다른 선수고, 일단 볼 소유 능력이 좋다 보니까 수비 라인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아서 탈압박하는 데 능하고요. 그리고 전진 패스 능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치 부스케스처럼 후방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전방에 있는 공격수에게 수비 라인 사이로 한 번에 찔러줄 수 있는 그런 패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되게 도전적인 패스도 많이 넣어주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턴오버가 나오는 상황도 꽤나 발생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라비아는 현재 뭐 리버풀이나 이렇게 빅클럽들과도 링크가 나고 있고, 애초에 이 선수가 2004년생이거든요. 매우 어린 선수라서 이 선수는 잠재력을 생각해보면 아마 빅클럽 쪽에서도 노릴 만한 자원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워드 프라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선수는 뭐 빅클럽들에서 자주 노렸지만 워드 프라우스가 사우스햄튼을 사랑해서 남은 거였는데, 이 선수가 이제는 챔피언십에 내려갔을 때 이 선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이미 워드 프라우스를 노리는 구단들이 다시금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토트넘이라던가 뭐 리버풀이라던가 이렇게 미드필더가 필요한 팀들은 무조건 이 워드 프라우스를 한 번쯤 노릴 것이다. 그리고 레스터 시티에는 이 틸레망스가 있죠. 틸레망스는 심지어 어떤 선수냐,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에 2023년에 계약이 끝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서 FA로 풀리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공짜죠. 아마 이 선수의 능력을 생각하면 모든 팀들이 달려들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나 토트넘처럼 중원에서 풀어갈 만한 선수가 없는 그런 팀들에게 매우 좋은 자원이다. 그리고 메디슨 같은 경우는, 메디슨이 이제는 공격수로 좀 많이 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측면 공격수나 세컨드 스트라이커 요쪽 위치에서 뛰는데, 당연히 이 선수는 킥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밑에 지역, 미드필더나 뭐 공격형 미드필더 요 지역에서도 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 자리에서 뛰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메디슨 같은 경우도 공격을 풀어나갈 때 약간 후방 빌드업보다는 조금 더 위쪽, 이 2선 지역에서 공격적인 패스나 공격 포인트 생산력이 필요한 선수, 이런 선수를 찾는 팀들은 이 메디슨을 아마 많이들 노릴 것이다. 그리고 뭐 미드필더 라인에 요 리즈 같은 경우는 아런선이나 맥케니 같은 선수들도 있죠. 요 맥케니 같은 경우는 유벤투스에서 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 싸움에 도움도 주고요. 공격 라인에 순간적으로 침투를 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플레이를 잘하거든요. 맥케니가 뭐 유연한 뭐 빌드업이나 아니면 뭐 볼 소유 능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이 선수가 공간 침투 능력이 좋아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있는 선수고, 일단 공격하는 과정에서 활동량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주는 선수다. 그리고 아런선도 마찬가지인 선수예요. 이 선수도 뭐 기술적인 능력은 조금 더 맥케니보다 뛰어나지만 이 선수의 장점도 왕성한 활동량. 시즌 막판에는 사실 약간 주전에서 밀려나면서 큰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이 선수도 분명히 시즌 초반에는 프리미어리그로 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시기도 있거든요. 그런 잠재력을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공격 라인에 조금 더 왕성한 활동량이 필요한 팀들은 맥켄이나 아런선, 이런 선수들도 아마 좋은 매물일 것이다. 그리고 이 로카라는 선수도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빌드업 능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죠. 특히나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잡아서 롱 패스를 뿌려주는 능력이 좋은 선수인데, 로카가 이번 시즌은 약간 부진했어요. 하지만 뭐 에스파뇰에서 뛸 때도 마찬가지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뛸 때도 마찬가지고 분명한 잠재력과 능력은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이 선수가 나이가 어립니다. 96년생.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도 충분히 다시 빅리그에 가서 뛸 만한 재능이 있는 선수라, 이 선수 또한 아마 많은 팀들이
후방 빌드업 과정을 조금 더 좋게 만들고 싶은 팀들에게는 추천할 수 있는 매물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우스햄튼에 아리보라는 선수도 있습니다. 이 아리보는 아까 말씀드린 이 리즈의 맥케니 같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활동량도 많고요. 레인저스에 뛸 때 그 제라드 감독이 레인저스에서 무패 우승할 때 핵심 멤버거든요. 저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도 뛰고 측면 지역에서 뛰고 정말 활동 반경이 넓은 선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도 사실 사우스햄튼이 야심차게 영입한 선수였기도 하고요.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적응기를 또 거쳤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더 잘해질 가능성이 보이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뭐 기술적인 능력이 엄청나게 세밀한 선수는 아니지만 이 선수도 아까 맥케니처럼 왕성한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공간 침투도 해주고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는 그러한 역할에는 충분히 통할 만한 선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공격 쪽에도 좋은 선수가 많습니다. 공격 라인에 뭐 특히나 리즈 쪽에 좋은 선수가 많은데 로드리고 뭐 워낙에 좋은 선수니까 이 선수는 모든 빅리그에 있는 클럽들이 노릴 만한 선수고요. 그리고 해리슨도 양발 잘 쓰고 좌우 측면 다 뛸 수 있고 그리고 수비력도 좋고 왕성한 활동량 가져가고 이 선수도 매우 킥력도 준수하고 해리슨도 분명히 데려갈 만한 팀들이 많을 거고 여기에 더해서 시니스테라나 썸머빌 요런 선수들도 사실은 재능이 매우 넘치는 선수들이거든요. 이 선수들이 약간 좀 부상도 있었고 했었지만 이번 시즌에 이 선수들은 굉장히 드리블 능력도 좋고요. 좌우 측면을 흔들어줄 수 있는 유형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플레이메이킹도 어느 정도 가능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선수는 매우 잠재력이 높은 선수들입니다. 시니스테라는 99년생 매우 어린 선수고 서머빌도 2001년생 아주 어린 선수거든요. 이 두 선수가 이번 시즌 사실은 리즈에서 많은 기대를 갖고 영입한 선수였는데 이 선수들이 약간 조금 뭐 부상도 있었고 부진한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들의 기술적인 능력과 그런 개인적인 퍼포먼스는 확실한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도 아마 빅클럽들에서 특히나 좌우 측면에 측면 공격수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클럽들은 이 선수들은 분명히 관심을 크게 가질 만한 선수들이다. 여기에 더해서 이탈리아 국가대표팀 뇽토도 있죠. 이 뇽토는 뭐 창의적인 플레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지만 이 선수는 키가 작지만 단단하게 정말 직선적으로 볼을 몰고 올라가고 그리고 순간적인 스피드나 버텨내는 힘이 되게 좋은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도 선발이 됐던 거고 그리고 심지어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뇽토 같은 경우도 뭐 잠재력도 높고요. 당연히 이 선수가 지금 나이가 2003년생이거든요. 아까 썸머빌이나 시니스테라보다 훨씬 더 어리죠. 이 선수의 잠재성이나 지금 플레이하는 모습들을 보면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팀들은 분명히 이 선수를 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우스햄튼에는 가장 노릴 만한 자원이 요 술레마나라는 선수입니다. 이 술레마나가 프랑스 리그에 있을 때도 우리 가나 국가대표팀이니까 월드컵에서도 만났었는데 이 선수가 스피드가 되게 빠른 선수예요. 탄력이 되게 좋은 선수고 2002년생에 아주 잠재성이 높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특히나 역습하는 팀들에 매우 적합한 유형의 선수인데 일단 공수양면으로 엄청나게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공격으로 전환될 때 빠르게 뛰어나가서 마치 그 리버풀에 있었던 마네와 흡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르고 탄력도 좋고 분명히 역습 찬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 그리고 레스터시티에는 사실은 뭐 공격 자원이 바디는 이제 나이가 좀 많은 선수고요. 찰츠부르크에서 건너온 다카 분명히 재능 있는 선수고 여기에 대해서 이에나초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니까 요 정도 선수들은 프리미어리그 혹은 빅리그에 있는 팀들이 노릴 만한 자원들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사우스햄튼, 리즈, 레스터시티 요 팀들이 정말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좋은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왜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강등을 당했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프리미어리그가 워낙에 경쟁력이 높은 리그라서 강등을 당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팀들의 스쿼드는 꽤나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클럽들에서 떠나는 선수들은 많을 거고 이 떠나는 선수들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그리고 이 선수들은 아마 원래 형성되어 있는 몸값보다 훨씬 더 저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명하게 이적 시장을 보내려면 이렇게 강등당한 팀들의 좋은 선수들을 데려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